성종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지중추부사 이봉이 상소에 스스로로 변명하다. 저번에 사헌부에서 신이 법을 어기며 속전을 거두어 기공의 장복, 악기 등을 갖춘 이를 탄핵하여 두세 번 공문하기를 청하였는데 신이 스스로 변명한 말이 사헌부에 수ек한 문서에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사헌부에서 장을 쳐야 마땅한 자에게 속을 거두었다고 법면이 이끌고 일찍이 그 사람을 낱낱이 들어 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사헌부 관원이 어찌 들은 바가 없이 망령되게 억척을 가지고 두세 번 아뢰어 청하였겠습니까? 이 일을 주창하는 자가 지금은 비록 외방에 있을지라도 동료가 아직 있으니 반드시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확정지으면서 아무 사람이 아무 죄가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 뒤에 같은 말로 추국하기를 아뢰어 청하였을 것입니다. 엎드려 빌건대 법을 어겨서 속을 거둔 자가 어떤 사람이며 또 이 같은 자가 몇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친히 물어서 속전을 낸 자의 법의 경중함으로써 신의 죄를 참작해 정하시면 다양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가항의 필부라 하더라도 오히려 억울함을 펴려고 하는데 한며 신은 비록 무상할지라도 또한 대부의 뒤에 있는데 소위를 당하면서 성조에서 끝까지 입을 다물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어스로 그 끝에 쓰기를 내가 어린 임금이 아닌데 어찌 생각이 없겠는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대간에게 친히 물은 뒤에 이를 판단하게 하는가 하였다. 이나여 경영관 재상 대간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심해는 의논하기를 이봉이 기공의 장복을 지나치게 사치하게 한 것과 죄가 있는 사람에게 속전을 거두어 는지의 여부를 조간을 보내어 자세히 상고하여 계문한 데에 죄를 정하여도 늦지 아니합니다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기공의 장복은 야인의 듣고 보는 데에 관계되므로 누추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사치하면 옳지 못합니다. 또한 속전을 받은 일에 있어서 만약 속전을 받았으나 안 될 것을 받았다면 이는 진실로 죄가 있으나 아직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아마 사죄가 아닐 듯합니다. 하며 이 극교는 언연하기를 이봉이 그 행한 일이 모두 시의에 적합하면 인심이 선동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공과 금, 고의 장식은 이봉이 이미 자복하였고 속전을 거둔 일을 자세히 핵실하지 아니하고서 갑자기 징수한죄를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신주는 의논하기를 영한호는 인심이 완악한데 이봉은 도의 주인으로서 편히 무마하지 못하였으며 허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이 병정은 의논하기를 양계의 기공의 장식은 갖추지 아니할 수 없으나 속전을 징수한 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부당할 듯합니다. 영한도는 인심이 완악하고 어리석은데 이봉이 편히 무마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건대 내가 물은 바와 같지 아니하다. 상소에 이르기를 엎드려 빌건대 하나하나 친히 물으소서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소외를 당하면서까지 성명에게 건대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대신들에게 어찌 친함과 소외함이 있겠는가. 기공의 장복은 바로 세조조에서 특별히 수고하기를 명하셨으나 그것을 끌어서 예로 삼을 수는 없다. 민심이 소유한 것은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바가 이와 같으니 재상의 뜻은 어떠한가. 승정원에서도 의논에 아뢰라 하니 이 극균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이봉이 바야흐로 탄핵을 입어 죄를 의논하는 때에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예로부터 대신이 탄핵을 입으며 마땅히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 물러나서 자신을 반성하고 꾸짖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봉이 상소한 말은 대신의 도리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김종은 아뢰기를 어찌 신하로서 이와 같은 말을 가볍게 발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다른 재상은 선언을 지나치게 마시어 혹은 먼저 나가기도 하고 혹은 취해서 곤하였기 때문에 이극균 김종만 아랜 것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종은 붓을 잡고 얼마 동안 할 말도 내지 아니하다가 신준의 의견을 취하려고 하여 그 이름을 쓰고 다시는 신준의 의논을 표절해서 썼고 최호는 무릎으로 가서 이극배 앞에 나아가 그 의논을 보고자 하니 이극배가 눈을 부릅뜨고 흘겨보면서 말하기를 저런 어찌하여 나의 의논을 취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니 이극균이 곁에서 말하기를 대형은 어찌하여 대간을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라고 하였다. 최호는 재주가 없고 지식이 어두워서 본래 사림에 끼이지 못하였는데
대관으로서 욕을 당하고도 예사로 여기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0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요동에 사로잡힌 사람 거우라 등 남녀 3명이 건주위에서 도망쳐 왔는데 통사 탁현손을 시켜 요동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성종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이봉의 상소한 말에 공손치 못함이 많습니다. 바야흐로 주의를 의논할 때는 마땅히 문을 닫고 주의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감히 이와 같으니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봉의 상소 가운데 이 일을 주장하는 자가 지금 비록 외방에 있더라도 라고 한 말이 있으니 이는 정석견을 가리킨 것이다. 정석견이 이봉의 주의를 청할 때 처음에는 이봉의 부과함을 말하고 다음에 전의 일을 언급하였다. 신하가 주의가 있으면 가볍게 하거나 중하게 하는 것은 내게 있고 나는 어린 임금이 아닌데 신하가 어찌 감히 가르치겠는가. 사무부에서는 조정의 공의에 의하여 말하였는데 이봉이 나로 하여금 하나하나 물으라고 하였으니 신하로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내가 재상에게 누구를 친하고 누구를 소유하였기에 소유한다는 말이 있는가. 또 공함이 이르기를 일찍이 세묘에게 들으니 이르시기를 본도는 객이니 왕래하는 땅이므로 악기를 정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셨기에 이로써 마음을 다해 수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생각하기를 세묘께서 비록 이런 말을 있었더라도 예악의 일은 소홀하게 할 수 없다고 한데 불과하였지 지나치게 사차의 복이 아름답게 하도록 함을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복은 대신으로서 선왕을 칭탁해 말하여 답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차마 말할 바이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0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영도년 윤호의 생일이므로 주악과 진수를 풍족하게 내려주고 임금이 어제시 한 편을 손수 써서 비밀이 중간을 보내어 내려주며 이르기를 감히 시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경이 한번 즐기고 웃는데 이바지할 뿐이니 외인에게 보이지 말 것이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0월 1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한성부의 쌀에기를 이도정 이추의 양조모 김씨가 검천의 집과 전지를 추의 아비 서원군 이친에게 전하고 문계 신후에는 양손 계중에게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계중은 바로 추의 아명이다. 서원군이 제주의 본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다른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추가 고장을 바라여 다투어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바꾸는 것은 의리에 옳지 못합니다. 참건대 서원군의 고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명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연필상 연원노 신종우 김재신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김씨가 서원군에게 전하여 계중에게 이르게 하였는데 그 명령이 비록 엄할지라도 부친인 서원군의 글이 또한 저와 같고 각각 차지하여 경작한 지가 해가 오래되었으니 청컨대 서원군의 명에 따르소서 하며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서원군이 비록 제주의 본의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미 40년이 지났으니 관한 경작을 추계할 수 없습니다. 또 대전의 전택의 기한은 이미 정하여 시행하였으니 마땅히 검색처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성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결급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서원군이 본래 제주의 본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뜻으로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왜 이 도정이 이 본 제주의 본의에 의거하여 서원군의 명에 따르지 아니하니 양편이 모두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시 김씨의 재물이므로 본 재물 임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명하 의논하기 아니 한건 조구치 홍흥 이종원은 의논하기를 한승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또 육조 한승부의 명하 의논하게 하니 한칠의 정괄 송령 하는 시민 송철산 윤민 윤타는 의논하기를 서원군이 본 제주의 본의를 어기고 여러 자녀에게 나눠준 것은 비록 이제 마땅하지는 아니하더라도 회의 도중에 아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위의 빼앗기를 다투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회의 도중으로 하여금 아비의 명령이 중한데 하물며
40여 년 동안 오랫동안 경작한 것을 추계할 수 없습니다. 아른바에 의하여 시행하셨사고 유수는 의논하기를 순경 옹주 김씨가 전택을 양자 서원군에게 전하여 반드시 외이도정에게 전해주려고 하였으니 이는 부인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정입니다. 서원군은 양모의 뜻을 잊고 그 전지를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부귀한 자의 단속이 없는 허물입니다. 외이도정은 아들이 되어서 마땅히 아비의 명에 따르고 순경 옹주가 자기에게 전해주려는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여러 동생이 수십 년 전에 나누어 얻은 많지 아니하는 전지를 강제로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어지럽게 관에 소송하여 그 아비의 허물을 의논하는 자가 있게 하였으니 종실대가로서 이와 같은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전지는 성군의 구처에 의하고 회의도정을 추국하여 풍속을 경계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본 제주 김씨가 전택을 양자 서원군에게 전하여 양손 계중에게 전부 전해주게 하였는데 서원군이 계중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른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임이 마땅하지 못하며 회의도정 추는 관에 소송하였으니 아들 된 뜻이 없는 것이다. 전택을 속공하고 추를 추국하고 과제하며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면 이 일이 영구히 상법이 되어 아비는 본 제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속공하는 법을 알면 감히 하지 못할 것이며 아들은 비록 그 아비의 지나친 일을 소송하려고 할지라도 죄를 과하는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소송하지 못할 것이니 아비와 아들이 모두 도리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전에 의논한 재성들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성군이 본 제주의 원하는 뜻에 따르지 않은 것은 마땅치 못하나 아비가 다른 이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준 것은 심한 영리는 아닙니다. 아비는 아들에 대한 강상이 중한데 추는 아비의 뜻을 허물어뜨리고 소송하였으니 이는 심한 영리입니다. 죄를 주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아비와 아들이 서로 소송하는 풍속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속공한다는 의논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서원군이 양모의 지시를 어긴 것은 추가 친부의 명을 거스린 것처럼 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당초에 고소하기 전에 서원군이 허물없는 아비가 되었었는데 이미 고바람이 미쳤은 아비의 잘못이 드러났으니 아들 된 도리에 옳겠습니까? 만약 아들의 고소로 인하여 그 아비의 성명을 추기하여 석공하면 이는 백성을 떳떳지 못한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가 추가 그 아비에게 유감을 풀 뿐만 아니라 장차 구제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는 다를 수 없습니다. 이로써 백성을 맡게 되면 왕왕 임금과 어버이 하는 말을 마침에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작은 것을 삼가지 아니하여 마침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서원군의 잘못을 용서하고 추의 죄를 다스리며 그의 사죄에 합당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행해질 듯합니다. 하며 이극배 한칠의 정발 성령 윤은호 한은 김대신 윤민 신정호 윤탄은 의논하기를 정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일체 본 제주의 유의에 따라야 합니다 하고 유순 심인은 의논하기를 엎드려 전교를 살피건대 심히 적당합니다. 만약 유사가 받으러 행하기를 상가하면 아비와 아들이 도리를 잃은 자가 적고 서로 다투는 단서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송철사는 의논하기를 서원군은 제주가 원하는 뜻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회의도정은 아비의 뜻을 어기고 고소하여 다투었으니 양편이 모두 마땅치 못합니다. 속공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서원군 부자가 서로 재산을 전한 지 이미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속공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본 제주 김씨의 한내 족친에게 나누어 주어 장래의 본보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감과 홍문관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라 하니 이평 김종 이식은 의논하기라 정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아비 된 자는 제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아들이 된 자는 아비의 잘못된 일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니 아비와 아들이 서로 다투는 패단이 거의 끊어질 것입니다. 하고 허침, 이승건, 황계호, 허집, 김전, 김물
상이한 신용계는 의논하기를 서원군은 양무의 유의를 어겼고 회의 도중은 아비의 명령한 재산을 빼앗고자 하였는데 이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는 서원군의 잘못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본 제주의 뜻에 따르면 이는 회의 도중의 욕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진실로 상교와 같이 그 다투는 전제를 석공하고 회의 도중에게 주의를 주며 명교를 중의하고 다투는 단서를 없애는 데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며 그 숙선 최호 민효증은 의논하기를 주는 한갓 전지만 알고 아비는 알지 못하여 아비의 잘못을 들어 소송하는 데 이르렀으니 강상에 관계되므로 주의를 구하여 뒤를 경계할 것입니다만 친히 본 제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비록 예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권위로서 다른 자녀에게 나눠준 것은 또한 그다지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친히 처분한 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서원군이 제주의 원하는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처분하였으니 속공하는 것이 가하지만 5년을 지나면 정리하지 않은 법이 대전에 실려있기 때문에 이제 속공하지 아니하고서 서원군이 원하는 뜻에 따름이요 회의 도중은 아들로서 아비를 소송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중부시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4일 장녀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녀 민효증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임사홍이 붕당을 체결하여 조정을 어지럽게 한 죄를 받아 그 무리 박효훈과 김원신을 영구히 폐기하여 쓰지 아니하였는데 유자광은 비록 공신이라 하여 도로 수용되었으나 다만 봉군할 뿐이고 실무는 맡길 수 없습니다. 장학은 제조는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므로 사람을 골라서 맡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모름지기 바꾸기를 명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민효증이 또 아뢰기를 유자광이 이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는데 혹은 가하다하고 혹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전번에 우윤공을 광주 판관으로 제수하자 대간이 논박하여 아뢰었는데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던 바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우윤공은 판관의 직무를 감당할 만하다고 하므로 드디어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우윤공이 마침내 잔악함으로써 원망을 사서 몸에 하스를 맞고 고을 이름을 낮추는 데 이르렀으니 우윤공과 유자강은 벼슬 계급은 비록 다를지라도 그 인품은 같은데 이제 제조를 맡기면 반드시 덕으로서 감화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형장을 쓸 것이니 기공들이 비록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일 덕하가 없고 한갓 위험과 형벌만 일삼으면 반드시 역심이 생길 것이며 역심이 이미 생겼는데 또다시 형벌하면 한 관사의 상하가 한갓으로 잔해할 뿐인데 어찌 능히 팔음을 화하게 하여 신기를 섬겨서 상하를 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우 때에 백기가 예를 맡았고 후기가 악을 맡았으니 악관을 중의함은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신을 골라서 임명하였으니 마땅히 옛 성인과 선왕을 본받고 공의를 따를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령이 재주가 있어서 맡길 만하다. 그대들은 선왕이 임용하는 뜻을 생각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민효정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심이 오로지 공이 중하기 때문에 차마 가볍게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무는 이를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공신을 보존하였습니다. 전일에 유자광에게 군을 봉하고 이를 맡기지 아니하였는데도 오히려 소인들과 더불어 결탁하여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제 만약 이를 맡기면 후일의 근심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상에 사람을 쓰는 대체 누가 있을 뿐 아니라 유자광을 보존한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4일 정리후 두 번째 기사 내금이 이현손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수안군에서 생장하여 강도 김일동의 얼굴 새김새를 알고 있으니 신이 가서 잡기를 원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금제사가 능히 잡지 못하면 내가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성정원에서 문헌의 전교하기를 이증이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화를 정지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풍주수 대우친론 일기주 상성부 염진율 송림원 원실차 대마주 태수 정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1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합사하여 와서 유자광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내관 김현손이가 쌀이기를 문소전, 수복, 석시 등이 어실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며 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화로를 차 넘어뜨려 지 이를 불살랐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일간부에 회부시키라고 명하였다. 입직한 종친 안강정 이 양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석시 등을 신이 곧 취초하여 사유를 갖추어 아뢰고자 하였는데 옥상군 이제가 말이기 때문에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했다. 제가 와서 아뢰기를 말인 것은 신이 아니라 아들 검정승이 신의 말로서 말렸으니 대제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옥상군이 아는 바가 아니다. 대제하지 말 것이다. 내관 김현손에게 쌀 7석 황도 5석을 내려 포상하라 하였다. 이는 흥급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폭을 이어서 크게 만든 제사 때 쓰는 돗자리를 말한다. 성정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조지서가 충청도에서 돌아와서 태안, 서천, 석성, 평택, 연산, 모니, 신창, 정산, 해미, 수령의 불법 한일을 아뢰니 사헌부에 해부하기를 명하였다. 조지서.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5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지중주부사 이봉의 상소에 이르기를 이 일을 주장한 자가 지금 외방에 비록 있으나 그 가르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하나하나 친히 물으소서 하였으니 이는 나를 어린 임금으로 취급하여 나를 가르쳐서 사헌부에 안문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대신에게 누구를 친하고 누구를 소외하기에 또 소외당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가 이를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알타리의 중추 이초 양계 등 7사람과 올량의 중추 4, 5대 등 7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안강정 이양이 문수전에 입직할 때 수복, 석시 등이 어실에 들어가서 쌍욕으로 수레기를 하고 이날 서로 싸우다가 화로를 차서 지이를 불살한 것을 이미 취초하였는데 검성정 이업의 청탁을 듣고 계달하지 아니하였고 검성장 업은 그 아버지의 말을 칭탁하여 중지하기를 청하였으니 모두 공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직이 상서하기를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그를 상상의 은혜를 입어 중한 임무를 맡기시니 노두남을 채찍질하고 가다듬어도 매양 미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서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였습니다만 밝음은 능히 어질고 어리석은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험은 간사하고 아침한 자를 겁내게 하지 못하여 가혹하게 수탈해서 백성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태양군수 송글과 같은 무리를 일찍이 내쳐 버르지 못하고서 이제서야 조지서에게 적발되었으니 신의 안철한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주가 지게 맞지 아니하여 성상을 위임하신 뜻을 저버렸으니 두려워하며 주의를 기다립니다. 빌건대 신을 파직시키고 어지고 능한 이로 대신하게 하소서 했는데 곧 하서하기를 사람의 실정과 거짓을 알기는 예로부터 어렵다. 하나라 선제처럼 밝게 살피는 분도 왕성이 거짓됨을 능히 분별하지 못하였으니 감사가 아무리 악한 것을 없애고 착한 것을 더 날리기를 급하게 할지라도 수령이 된 자가 간사함을 가지고도 자치를 숨기며 무엇을 근거로 적발하겠는가. 태안군수 송글은 몰래 불법을 행하였으니 경히 알지 못한 것이 괴이하지 아니하다. 이를 혐의 삼지 말고 더욱 민정을 깨끗하게 할 뜻을 힘써서 나의 위임한 뜻에 중함에 부응하라 하였다. 처음에 조지서가 밤에 태안에 도착하자 성문이 잠겼으므로 문을 지키는 자에게 이르기를 명령을 받들고 왔다고 하니 문을 지키는 자가 자물쇠를 뽑지 아니하고 바로 그 군수에게 통하여 민간에게 지나치게 거둔 물건을 옮겨서 숨기려고 했는데 창졸간에 옮기지 못한 것이 많아 조지서에게 적발된 바가 되었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한 성세명이 경기에서 돌아와 광주, 남양, 과천, 금천, 교화, 엄주, 풍덕, 고양, 지병, 양성, 양재, 진위, 김포, 장단, 마전, 양근, 상명 17고을의 불법한 일을 아뢰니 사헌부에 회부하기를 명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외인 피고 삼보라가 사사로이 동철 4,911건을 올렸는데 값으로 배 1,339피를 내려주었다. 우와. 성조실록 235억 원 성종 20년 12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형이와 쌀이기라. 이제 범법한 수령을 문패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면 영로로 왕래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패사가 옳다고 고집하면 청단함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니 행대에 감찰을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이기를 경주부원 윤회가 부장 이계희에게 청하여 정병 한 사람을 사사로이 사역시켰으니 잡아와서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윤회가 어찌 도망할 사람이겠는가 가두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0월 1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안접사 이철견이 아뢰기를 의주는 면포 한 필값이 쌀 7마리고 용천 철사는 면포 한 필값이 벼 2섬입니다. 하므로 명하의 집이 구숙손을 불러 묻게 하니 구숙손이 아뢰기를 신이 평양에 이르러 종사관 강거효와 서로 이야기하다가 말이 의주의 축승의 일에 미쳤는데 강거효가 말하기를 금년에 의주에 수재가 있어 곡식이 잘 되지 못하여 면포 한 필 값이 쌀 4마리다 라고 하기 때문에 신이 아뢰는 것뿐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5억 원 성종 20년 12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쌀이기를 요사이 진약을 그치지 않으시고 날씨도 매우 추운데 창간대 상참과 경련을 정지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해 하겠다 하였다. 진약은 임금이 약드는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1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외인 평무속 등이 사사로이 동철 1,760건을 올리니 값으로 면포 480비를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235억 원 성종 20년 12월 20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명하의 무신 중에 활 잘 쏘는 자를 골라 매월 20일에 두 곳으로 나누어 3일을 연달아 활수를 시험하여 수석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활과 화살을 내려주어 모두 상식으로 삼게 하였다. 성조실록 235억 원 성종 20년 12월 20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전일의 경연에서 재상이 아랫일을 아직 거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올양업의 중추 아속 등 8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찰관 정석견에게 하서하기를 밀양부사 허혼의 아내 박씨가 상언하기를 가옹이 수산둔전을 올벼를 심고자 하여 피맥 300석을 배에 싣고 호장 맹이를 시켜 양산 등지에서 올벼와 바꾸게 하였는데 맹이는 저류가 늦음으로 인하여 단지 올벼 한 섬만 바꾸기 때문에 본부의 백성에게 대해서는 성운에 따라 서로 바꾸게 하여 수산청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두 감사에게 신품한 뒤 행하였고 문안이 모두 있는데 경찰관은 가옹을 보고 2배의 곡식을 도둑질해 갔다고 하여 수금에 넣고 추국하니 억울한 고민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상언한 말은 좋게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고발한 자의 말도 어찌 모두 옳다고 하겠는가? 대저 옥사는 밝고 바르게 분간하여 범한 자로 하여금 그 죄를 달게 받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모름지기 자세히 상고하고 밝게 분변하여 억울함에 이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2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경력 김사지가 황해도에 오래 머물고 돌아오지 아니하니 명하의 도청부 도사 이춘희를 보내어 대신하게 하고
또 일금부에 명하여 김사지를 잡아오게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금제사 이계동에게 하사하기를 김일동은 당류가 모두 사로잡혔으니 형세가 외롭고 약하여 다시 침략하지 못할 것이며 금들인과 추위에 궁박하여 반드시 들간이나 마을집에 왕래할 것이니 경은 온도의 군마를 모두 뽑아서 산과 들을 포위하여 도적으로 하여금 달아날 길이 없게 하면 하루아침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동부승지 이 세광이 현기증이 있다고 하니 마땅히 여러 날 몸조리하여 회복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출사할 수 있을 것이다. 황관으로 바꿔 제수하라고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전라도관찰사 이숙감 주하도 수군절도사 박암 우도 수군절도사 전임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제주 목사 허희의 계본을 보건대 제주 사람 함, 윤무 등이 공진한 물건을 가지고 추자도에 이르러 외적에게 겁탈당하였다고 하니 근래에 외인이 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왕리약을 범함으로 그 버릇을 커지게 할 수 없다. 상시로 짐승과 새들을 놀라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오고 가고 하니 만일 미리 방약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위험을 보이기가 어렵다. 마땅히 군주를 미리 정돈하였다가 만일 혹시 변경을 범하거든 기회를 보아 재빨리 공격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이기를 경주 부윤 윤회의 딸은 봉제의 아내 윤씨인데 부장 이계희에게 장탁하여 정병 한 사람을 사살의 부리였으나 윤회가 가장으로서 능히 금하지 못한 죄는 유리 태 40대에 불과하고 벼슬은 돌려주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윤회가 체포를 당하면 경주 사람이 죄의 경중을 알지 못하고서 반드시 보고 듣는데 놀랄 것인데 이제 다시 백성을 다스린 데 임하게 하면 어찌 그 하고 싶은 바이겠는가. 윤회를 경직으로 바꾸어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 신종호와 이종호 등이 아뢰기를 윤회의 죄는 부가의 거침으로 율에 따라 부임하게 하는 것이 가한데 어찌 바꾸어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드시 끌어내어서 예를 삼는 자가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부관은 관리가 과오를 저질렀을 때 그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안에 붙여 두는 일이다. 도목정 사이에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부표 과명이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2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명하의 주소와 사관을 제2양소에 나눠 보내어 금화하게 하였다. 불을 금하게.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2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능성 죄수 양인 신막삼이 장모 이수덕과 간통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모두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3일 병원 첫 번째 기사 어세겸을 정헌대부 의정부 조하참찬으로 이승훈을 정헌대부 형조판서로 이계남을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김재신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김여석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이세광을 절중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정과를 승정대부 행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재헌사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재헌 경찰관이 가지고 갈 사목에 아뢰기를 1. 여러 고을 천방과 재헌이 더러는 백성들이 그 일을 입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경찰관으로 하여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지와 건방에 저수할 물이 있고 없음을 살피게 하며 또 방중 밑에 경작하는 사람의 정원을 물어볼 것 1. 재언과 천방을 수축하는 모든 일이 법과 같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면 감축 차사원과 해당 고을 수령을 수교에 의하여 죄를 과할 것 1. 억세고 교활한 무리로 방죽 안의 땅을 도둑질하여 경작하면서 물에 잠길 것을 근심하여 방죽에 물을 터뜨려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도 혹시 있으면 추국하여 계문하고 아울러 그것을 검거하지 아니하는 수령을 주의해 줄 것 1. 여러 고을 재언이 수령이 다른 사람에게 경관을 허락하여 놓고 작관할 때 회계를 방죽을 대신 점검한 자에게 붙이지 아니하는 죄는 죄를 과할 것
1. 여러 고을 세어내 수령이 만일 물을 빼고서 고기를 잡는 자가 있으면 계문하여 주의를 과할까. 1. 만일 새로 만든 천방과 제은 및 혜택에 경작할 만한 곳이 있으면 백성의 신고를 듣고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살펴서 계문하게 할 것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2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도사 이춘휘가 황해도에서 강도를 잡아 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사상자가 많음을 듣고 우부승지 이종호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는데 이종호가 아뢰기를 적당히 70여 명인데 죽은 자가 15명이고 거의 죽게 된 자가 2명이며 그 나머지 난장에 상하여 발가락이 떨어지고 무릎이 썩어 문드러진 자가 심히 많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70여 명이 어찌 모두 같은 무리들이겠는가. 지금 붙잡아온 것은 그 진위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인데 수령이 도망할 것을 두려워 마구잡이로 매를 쳐서 살상하는 데 이르렀으니 가하겠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추국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난장은 장영을 할 때 함부로 때리는 매를 말한다. 아이고.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갇힌 강도의 당여인은 이 한추위를 당하여 의복이 얇아 죽음에 이를까 두려우니 해사라 하여금 구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수성금화사에서 여염에 불을 밝히기를 모두 화금을 금하였다고 하여 아울러 기록해 아뢰니 전교하기를 여염 사람이 밥을 짓는 자가 낮에 미처 못하며 밤에 등불을 켜는 것은 당연하다 하며 백공들이 기술을 연마하느라 낮에서 밤까지 계속하는 자가 많은데 어찌 이로써 거마를 범하였다고 하겠는가. 어리석은 백성이 불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서 길을 순행하면서 경계할 뿐인데 이제 만약 이와 같이 하면 도리어 백성에게 해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금하지 말고 상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0월 2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월산대군 이정의 조석전을 일찍이 회안정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였는데 이제 회안정이 진상을 당하였으니 월산대군의 제전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예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6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두 대비에게 진연하였다. 명하의 종제 이품 이상과 의정부 충훈도 육조 한승구와 입직한 제장과 대간 홍문관 예문관 승정원을 불러 명전 전 뜰에 잔치를 내려주고 험뻑 취하도록 마시게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6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사안부의 사례기를 김덕금이 전에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과약하고 위험이 없어 도적에게 욕을 당하고 작물을 빼앗긴 죄는 유리장 80대를 수속하고 고신 3등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현은 의논하기를 김덕금이 죄는 진실로 당연하나 비상의 변임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을 듯한데 조율이 과중할 듯합니다 하고 연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며 홍흥 1급 변호사씨는 의논하기를 이 일은 불행에서 나왔으니 사주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어스로 그 끝에 쓰기를 감사로서 작은 도적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가볍게 논할 수는 없다 지천만 거두라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김덕금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소탈하여 사림이 복종하는 바가 되었다. 일찍이 친상을 당하였을 적에 몇 마리 들깨를 부위로 가져온 이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받아서 이미 물에 담그었던 것을 곧 건져서 돌려보냈고 비록 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살집이 없었다. 다만 이간이 모자랐다. 관찰사가 되었어도 도종을 심히 간략하게 하고 순행하여 재령에 이르렀다가 도적에게 겁탈당하여 자신이 방백이 되어 마침내 왕명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 소활함이 이와 같았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0월 26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에서 아뢰기를 전지평 이승형이 경연에서 이창신을 서용하는 일을 먼저 아뢰고는 상교가 먼저 발하였다고 그 짓으로 아랜 줄은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심해 의세검은 기엄은 의논하기를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 성령의 주의를 이율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당연하나 그 일을 보면 단지 일개 망령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고의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실정으로서 논한다면 자신이 대악을 범한 것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하는 사이에 잘못되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혹시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노사신과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 성령의 죄는 진실로 중하나 조지를 거짓 전한 것으로 논단하는 것은 과중할 듯합니다. 하며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이 성령이 어리석고 망령되어 한 짓이 사형은 과정합니다. 였는데 서로 이르기를 다만 장 100대를 바치고 고신을 베앗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성능을 보내와서 토산루를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엎드려 듣건대 폐하의 존영께서 등하심을 당하여 팔음을 끊으셨다고 하니 우애하시는 사랑은 이 진실로 이윤을 펴는 바입니다. 사해에서 오랫동안 하늘 위의 해와 달처럼 우러렀고 구름 속의 홍안처럼 발았더니 이제는 그만입니다. 삼가 권등이 두수 성능을 특사로 보내 만분의 1의 뜻을 받들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해외의 먼 섬에서 들음이 이미 늦었으니 대만함을 허물하지 마소서. 백단 20건과 100년 한 필, 청년 한 필을 올립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석 강혼이 강원도에서 돌아와 복명하고 인하여 안협, 흡고, 이영월, 평해, 인제, 울진, 원주, 간선 등 고을 수령의 불법한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사음부로 하여금 극문하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오부승지 이종호가 김일동의 무리의 추안을 가지고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김일동이 도적을 일으킨 것이 이제 이미 7년인데 온도 사람이 모두 위험에 질려서 감히 누구도 그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였었다. 이제 초안을 보건대 혹은 하루 이틀 머물러 자게 한 것과 혹은 한 끼 밥을 준 사람은 모두 와주로 논하였으니 예전에 이르기를 협종은 다스리지 말라고 하였다. 이 같은 사람은 속히 처리해 나가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협종은 남의 위협에 눌려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삼부의 쌀의 길을 이조참이 김재신이 하등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우윤공을 의영고 주부에 의망한 죄는 유리장 80대를 수속하고 고신 3등을 빼앗는 데 해당하며 판서 성준과 참판 윤언노의 주회상은 성상께서 자량하소서 했는데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우윤공이 이미 연수를 지났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우윤공이 지난 정민년 12월 법혐이 하등인데 금년 기유년 11월에 주부에 제수되었으니 원삭이 25개월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와 같으면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아직 연수가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이르는가? 윤달은 계산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윤달도 아울러 계산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이와 같으면 사헌부의 조율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아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조율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에는 의논하기를 윤달을 헛되게 버릴 수 없으니 아울러 계산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고 홍은과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단지 상에는 윤달을 계산하지 않은 것만 들었을 뿐 관리의 공을 상고하는 데는 모름지기 날수로 계산하는데 어찌 윤달을 계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울러 계산함이 무방합니다 하매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무릇 조관의 가자는 윤달을 아울러 계산하는 것이 예인데 홀로 경련법에만 어찌하여 쓰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선교하기를 윤달을 통틀어 계산하면 이전은 허물이 없으니 모두 폐기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올량합의 중추 양합 등 7사람과 화라온 올적합의 중추 사을고대 등 10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2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민효증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길에서 광원군 김백겸을 만나 말에서 내려 손을 모아잡고 섰는데 김백겸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갔으니 피험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백겸을 유서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0월 2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김경광을 정원대부 광성군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2월 29일 M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복으로 인양전 처마 밑에 나아가고 두 대비는 발을 들이고 전에 나아가 전 곁의 조금 북쪽에서 나이를 구경하였다. 장막을 치고 또 북쪽 장락에 발을 들이고서 내외 명부가 나이를 구경하는 것을 만들고 종제 입품 이상과 입직한 제장 및 주서 사관 등이 입시하였다. 대내에서 표피 아닥에 별조궁 대호피 소록비 못마장 이마 제연을 내어 주를 삼아 시연을 하는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윤목을 던져서 내기하게 하였다. 시연하는 문신에게 명하여 영상실을 듣게 하여 내 자로서 운을 삼았다. 검열 남궁찬이 시에 구역이 모였는데 옥백이 온다는 글귀가 있었는데 명하여 옥배로 술로 벌하게 하였다. 정상들이 아뢰기를 이미 문패사를 보내어 수령들의 불법을 적발하게 하였고 행대로 하여금 가서 살피게 하였는데 또 행대로 하여금 격려하는 곳에 여러 고구를 규찰하게 하면 소유할까 두렵습니다. 불법이 심한 것은 주액하는 것이 마땅하나 환자국 15말에 다만 5, 6대를 더한 것과 황납 서너 건에 다만 4, 5냥이 남는 것과 같은 자질구레한 일은 그냥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문패사가 적별한 일은 아무리 적더라도 내버려둘 수 없다. 행대가 규철하는 것은 과연 아람바와 같다 하였다. 정승들이 또 아뢰기를 황해도 백성이 조전한데 작은 도적의 연고로 채찰사와 검제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래 머물면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도적의 무리가 형세가 공하에 달아나 숨었으니 하루 이틀에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금제사가 돌아오면 도적이 반드시 다시 나와 도둑질 할 것이니 이 같은 것은 감사도 잡을 수 있습니다. 금제사를 불러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대장을 보내어 작은 도적을 잡는데 마침내 잡지 못하면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겠는가? 도적의 무리는 계책이 공하여 서쪽으로 달아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산사에 가만히 숨어 있을 것인데 양도의 감사 병사로 하여금 고을의 이조를 모두 팔하여 금제사와 더불어 일시에 함께 일어나게 하면 그 물속의 새가 어디로 도망하겠는가 하자 정성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마 제연은 말에 달린 여러 가지 기구를 말한다. 구역은 먼 나라 사람의 말을 9번 통역하여 뜻이 통한다는 말로 이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군.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0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전년사의 종 비라가 내의원의 홍소주를 훔쳐 마신 죄를 상복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사형은 감하기를 명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0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불꽃놀이를 구경하였다. 종지의 입품 이상 입시하였다. 성조실록 230억 원 성종 20년 10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기의 형대 안당과 충청도의 형대 한언윤에게 하사하기를 지나는 곳의 여러 고을 관리의 불법한 일을 검찰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35억 원 성종 20년 12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채찰사 이철견 황해도 관찰사 이세좌 평안도 관찰사 이극돈 절도사 이조양에게 하사하기를 강도 김일동 김경희 등은 형세가 고립되고 힘이 궁함으로 도망에 숨었는데 굶주린 것 추위에 못 이겨 반드시 산사나 마을집에 가서 의지할 것이니 양도에서 서로 호응하여 아전과 이조를 모두 몰아서 일시에 함께 일어나 수색하면 그물 가운데 새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니 곡진이 조치하여 반드시 잡기를 기약하라 하였다.